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자,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했고요. 두 번째, 그죠? 첫째 아이 했고, 이제 둘째 아이입니다. 용도 지구로 굳이 왜 또 지정하느냐? 먼저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 하지 못한 게 있다면은 용도 지구로 때로는 약하다면은 강화하고 너무 강하다면은 완화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야 강화 또는 완화라고 다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화보다도 강화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시키기 위해. 그래서 포인트 이겁니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는 등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똑같이 지정권자가 누구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똑같이, 그죠? 원칙과 예외를 구분치 말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랑 같은 말이니까요. 이럴 때 두 번째, 용도지구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법률에 의한 지정 및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 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자, 국회에서 만든 게 총 몇 개다? 10개다, 10개. 몇 개라고요? 10개다. 10개다. 다 같이 해볼까? 이거 이제 모르면 이제 탈북자예요. 아시겠죠? 먼저 시작. 치, 미, 보, 시, 고, 경, 계, 방, 특. 그죠? 방금 갈 뻔했지, 그죠? 길림상에 갈 뻔했지, 그지? 시작. 취미 보시고 경계 방방특. 마지막 시작. 취미 보시고 경계 방방특. 자, 이것이 국회에서 만든 10개고요. 10개. 그런데 요까지 요거 앞에 이렇게 방제까지죠. 요까지 8개까지를 세분시켰는데 어디에서? 대통령령으로, 그죠? 그래서 두 번째, 10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대통령 청와대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보내면 대통령이, 그죠? 각부 장관들,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이제 회의하죠. 10개 가지고 돼, 안 돼? 물어보니까 안 됩니다. 세분시켜야 됩니다. 하겠죠? 이럴 때 여기 방제 지구까지만 세분시켰다. 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대통령 영으로 몇 개? 8개. 8개를 세분시켰다. 대통령,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시행령. 시행령. 여러분 혹시 저 법률 찾는 거 알고 있어요? 법률 찾는 방법 내가 얘기했나요, 내가? 안 했어요? 다른 과목에서 얘기 안 해요? 법제처. 아, 그래요? 생각난 김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공부하면서 좋아요. 앞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에 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과연 이 법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책 사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에 쳐봤자 그 의미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이버든 다음이든 간에 뭐 줌이든지 아시겠죠? 거기다 이걸 치세요. 법제처. 뭘 치라고요? 법제처. 자, 지금부터 꺼내요. 휴대폰 꺼내요. 꺼내요. 나는 뭐 말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가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쳐봐요. 법제처. 아, 쳐보라고요. 아, 그 휴대폰은 말로 해 열리는구나. 아, 역시, 와. 그죠? 아니, 내 아는 후배가 있는데요. 갑자기 휴대폰도 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홍길동 하면은 왜, 홍길동 그러면 이게 전화 가잖아요. 근데 얘가 그래. 아무리
이름으로 얘기해봐야 이게 자꾸 안 된대.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A 누구는 야, 이 새끼고, 누구는 개땡땡 그래 해놨어. 참, 앉아가 죽겠어. 찾았어요? 법제처 클릭. 이거 원래 민법상 해야 되는데. 거기에 뜨죠, 그죠? 맨 밑에 PC 버전 바꿔요. PC 버전. 자, PC 버전 바꾸면은 위에 동그랗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크게 확대하고 왼쪽 맨 위에 뭐가 나오죠? 국가법령 클릭 누르세요. 거기에 검색란에 칩니다. 뭐 쳐볼까요? 가장 짧은 거. 자, 농지법 쳐봐요. 농지법 쳐보세요. 여기에 어떤 법이든 치면 100% 다 나옵니다. 농지법 쳐봐요. 쳤습니까? 뜨죠, 그죠? 안 뜨는 건 느린 거예요. 봐봐요. 뜨죠, 그죠? 그 농지법 클릭하세요. 해봐요. 해보시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뭐냐? 예, 이게 바로 농지법 1조, 2조 쫙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왼쪽에, 맨 왼쪽 보시면은 거기에 요건 법이고, 그 밑에 보면 시행령 나올 거, 시행령. 그 시행령 클릭하면 시행령은 바뀌고, 시행규칙 클릭하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 나는 남녀고용평등법 궁금해. 들어가 치면 되는 겁니다. 고령자법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물론 치면 뜹니다. 그런데 뜰 때는 1조, 2조, 3조 이렇게 책에다가 정리하게 되면은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조에 관계없이 편하게 이렇게 앞뒤 막 이렇게 책 정리하듯이 정리해서 만든 것이 책이에요, 책. 오늘 좋은 거 알았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법률 같은 거, 공법이 매년 잘 바뀌는데, 작년도에 공부했는데 이거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법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확인하면은. 자, 이제 그만 치고는 이제 한번 끓이는 게 계속 만져. 그만 이제. 요것만 알고 있어도요, 살아갈 때 편합니다. 주택임대차, 갑자기 막 차 타고 멀리 가서 고속버스 안에 있어. 책까지 올 걸, 광주에서 서울 가려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책을 안 갖고 왔네. 그때 법제처 들어가서 보면 돼. 남들이 보기에는 게임하는 거지. 나는 공부하는 거야. 1조, 2조 보라니까요. 얼마나 좋아. 좋기는. 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즉 시행령이죠. 3번 시켰다. 칠학지구는 어떻게 3번 시켰느냐? 자연칠학하고 집단칠학이다. 자연칠학은 녹관 농자 안에서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마을들, 집들을 모여,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토법상이죠. 그죠? 녹관, 녹지적. 현재 우리가 시골 가서 있는 대부분의 마을들은 뭐라고요? 자연칠학지구입니다. 왜?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집단칠학지구라고 부르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무조건 자연칠학지구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는 중역일. 따라해요. 중역일. 요걸 먼저 해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구는 역중생. 따라해요. 역중생. 중역일. 역중생. 자, 왜 그럴까요? 요것 때문에. 여기 역하고 얘가 역하고. 그렇죠? 책 보시면은 얼핏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말고 여기 중역일의 역 살짝 싹 봐봐요. 싹 봐봐. 그 다음에 역중생 역 봐봐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이해하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단어 가지고 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미간지구는 미관, 볼관자에다가 아름다운 미, 뭘 보고? 건축물 보고. 그러니까 미간지구에 가면요, 여러분들 서울 가보세요. 가보시면 저기 강남 가잖아요? 가면은 주로 노년역 그쪽에서 서초구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양쪽에 16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요,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봐보세요. 양쪽 이 건물들이요, 순간적으로 여기가 뉴욕이냐 아니면 워싱턴처럼 느껴집니다. 건물이 희한하게 멋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보면 전부 다 막 유리로 해가지고 막 삐까번쩍 해놨습니다. 막. 왜? 미간지구. 건물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간지구는 건축물을 보고 하는 것이 땅 보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 미간지구는 그 안에 건축물자를 보고 찾자 그 얘기지. 건축물자, 문화재는 뭐 하지 말고. 아시겠죠? 건축물이고,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구는 건축물과 그 지역의 개념까지, 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물이니까 시설 및 지역, 요 단어 가지고 구분시키자. 아시겠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건축물이 핵심 단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는 시설 및 지역, 요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중심이 됐고, 일반 두 개 빼놓고요. 역중생의 중은요, 중요시설물이고, 중역일의 중은 뭡니까? 중심지잖아요, 중심지. 그러니까 보통 상업지역에 많죠, 중심이니까. 근데 여기 요거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공용건축물도 아니고 공공건축물도 아닌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요거 중요하세요. 왜? 이것을 국방상 안보상 아닌 공용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바꿔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뭐라고요?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생태계는 뭐 쉽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여러한 시설 보호합시다. 그렇죠? 잘못되면은 건축물 무너지면은 수천 명, 수백 명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뭐죠? 공, 항공. 다 같이 항공. 학교. 그죠? 초중고, 대학 마찬가지죠. 얘는 뭡니까? 공용. 얘가 공용시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항만, 그리고 공항 특히 공항.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뭐죠? 최고, 최고. 여기까지만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최저, 이거 이상은 반드시 건축행위 해야 됩니다. 넘지 않으면 허가 안 나와요. 고저. 따라합니다. 고저. 경관지구, 경관하면 뭘 떠올려라? 경찰관을 떠올려라. 예를 들면 자수해라. 자수시에만 용서받는다는 얘기죠. 자수시. 따라합니다. 자수시.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때 됐어요. 다음 중 용도지구에 세분된 내용들이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앞자라도 알고 있으면 금방 골라요. 두 번째, 용어 정의. 방금 말한 거 있죠? 용어 정의의 연결이 맞는 것, 틀린 것. 요거는 읽어주시고 쉬운 거니까요. 자, 개발진흥지구는 관, 산, 주, 복, 특. 다 같이 관산주복특. 관광, 휴양, 산업, 유통. 산업, 유통은 기억나죠? 그죠? 기지, 산 할 때 배웠잖아요. 기지, 산. 주민의 입안 제한, 기지산. 1만 이상 3만 미만. 기억나죠? 일단 난다 그래. 일단 기억나죠? 그죠? 진짜? 그 산이 이 산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거는 주거고, 복합은 뭐냐? 관산주 섞어서 2개 이상 복합. 특은 뭐냐? 관산주복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뭐뭐 둘 이상 그러면 복합, 뭐뭐 왜 그러면은 특정. 이렇게 단어 가지고 고르는 겁니다. 뭐 내용까지 다 아는 건 어렵잖아요. 방제지구는 뭐냐? 마지막 세 분입니다. 이제 그만 좀 세 분 시키고 쉽시다. 그래서 시작. 아시겠죠? 그만 시작 이제. 그죠? 시가지하고 자연이죠. 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거. 자, 여기 미간지구 따라합니다. 중력일. 자, 보존지구 역중생. 이건 철학지구는 자연철학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학공항공. 이는 고죠. 경관지구 자수시.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관산주복트. 방제지구 시작.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분을 된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 방화지구는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방화니까 화재 예방.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 얘기죠. 효과적으로 대통령이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법 밑에 대통령 밑에 뭐죠? 조례. 자,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을 할 수 있고 또 신설 할 수 있다. 하려면 해라. 그 얘기 조례로. 그래서 끄는 법에서 이는 대통령령으로 이는 조례인데,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얘는 몇 개요? 3개. 3개입니다. 뭐죠? 경미특. 따라해. 경미특. 근데 저를 보세요. 경관지구와 미간지구 여기 나오죠? 여기 경관지구하고 미간지구는 한번 세분됐잖아요. 세분됐기 때문에 말 표현을 추가 세분.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자를 안 넣을 뿐이에요. 어쨌든 뭘로 한다고요? 조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분명히 미간지구인데 경관지구인데 우리가 배웠던 미간지구 중력일이 아니고 경관지구 자수시가 아닌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미간지구야. 분명히 미간지구인데 앞에 단어는 중력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로 새롭게 추가적으로 더 세분시켰다. 즉 이들은 뭔가 신설. 아시겠죠? 근데 또는 뭡니까? 요걸 또 추가적으로 세분을 시켰다. 그 말에 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추가적 세분도 조례로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거 듣도 보도 못한 용도지구 있는 거야. 그건 뭡니까? 새롭게 만들었다. 어떻게 뭘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어떤 형태 어떤 단어로 신설되었는가, 세분되었는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왜?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바탕만 나오겠죠. 그러면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은요 3가지예요. 이것도 3가지. 보세요. 세분도 3가지, 신설 조항도 3가지. 첫 번째 뭐죠?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설하라.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게 부득이한 건데 그냥 뭘로 그냥 이론적으로 해. 그냥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완화. 이거 3번째죠. 자, 그 다음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저를 봐요. 지정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강화시키기 할까요? 아니면 완화시키기 위해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안 하지 않습니다. 강화시키기 하는 건데, 그게 두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행위지 않은, 가능하면은 최소한도에 그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봐도 강화시키려고 만들었구나. 너무 세게 강화시키지 말고 이왕이면 시키되 최소한도에 그쳐라. 그러니까 3번은 반대예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완화가 이걸 강화로 단어를 싹 바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번째입니다.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진 말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만들질 말라. 그것이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가나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뭐라고요?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내가 완화시켜 주겠다. 어느 용도지구에서 바로
고도지구 안에서, 경관지구 안에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재건축하지 말고,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면은, 잘 보세요. 뭐, 미관지구다. 미관지구는 건축물이 으르리하고, 막, 이게 좀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돼 버리면은 노화되니까 미관지구로서의 아름다움을 사라져요. 색도 변하고. 이럴 때 다시 싹 리모델링 해라. 한다면 내가 뭐요? 완화시켜 줄게. 그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 고경미 안에서만. 따라합시다. 고경미. 자, 그 다음에 4번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 방제지구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기억, 연안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한다. 뭘로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골 거실 거 아니에요. 왜? 용도 지구니까. 그죠? 그냥 뭐 내 맘대로 지정이 아니라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겠죠.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니은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몇 번 이상,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방제적으로 반드시 결정해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요거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판사 안 하고. 왜? 내 판사할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써놨습니다. 내가. 자, 첫 번째 원칙은 뭘로 하느냐? 조례. 뭘 한다고요? 조례. 그러니까 조례로 한다는 거 알지, 그 조례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알 거 없다는 얘기죠. 왜?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는 하여튼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은 다른 말하면 건축 제한인데 각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알아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그런데 밑에 예외 5가지는 조례로 하지 않는다. 고도지구는 뭘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 주, 지, 입, 협심, 결골 거쳐가지고 그걸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높이하고 미달되는 것을. 그 다음에 공항시설 보호지구 뭘로 하라고요? 항공법으로 하고요. 자연취락지구는 또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토법령 하라 그 말이죠. 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을 하고, 개발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계획은, 즉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으로 한다 그 말이죠. 5가지. 요것만 각각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공법, 자연취락지구, 국토법령, 즉 대통령령, 이 법의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나머진 전부 조례. 이것도 조례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큰 틀이 뭐냐, 어떻게 세분되었는가, 용어 정의가 연결이 옳은 거 틀린 거, 그 다음에 조례냐 아니냐, 이게 큰 틀이고, 어쩌다가 아까 말한 여기 안에 있죠, 동그라미 2번 3번이 가끔 나오지만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정권자 등등을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뭐 할 때 배웠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할 때. 그죠? 배웠잖아요. 국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크게 2가지겠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입안한 거. 두 번째, 개시, 수도, 입에서 개시, 입. 그때 결정이 곧 지정이다.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곧 지정권자 같은 말이잖아요.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하죠? 국장이. 결정 입고로 지정권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와 주정구역은 원래 누구죠? 시도지사가 원래는 지정권자인데 뭐와? 국가 그렇죠. 계획하고 연계될 때는 그때 누구 한다고요? 그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이럴 때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국토법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와 개발제한구역이 도대체 어떤 곳이라고 용어 정의 정도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즉 행위제한 어떤 건축행위 되고 안 되고는 국토법에 없다. 어디에 있다고요? 개특법에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안 배운다. 우리 시험 법률이 아니니까. 그런데 시가와 주정부 안에서 지정권자가 누구이고 용어 정의가 뭐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어떠한 건축행위가 되냐 안 되냐가 어디에? 국토법에 나온다. 행위 제한이. 우리가 내용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약간 중요하고요. 세 번째, 수산자원보구역 누가 하죠? 얘는 회장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권자랑 용어정이 나오지만은 행위 제한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4. 도시자연공원 마찬가지 얘는 누가 하죠? 시도지사 또는 그렇죠.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용어정이 나오지만 행위 제한은 국토법에 없다. 안 배워요. 마지막으로 5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또 뭐 있습니까? 계획까지. 계획도 구역 지정도 포함해서 계획을 포함한 지정까지도 누가 한다고 얘는요? 국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한다. 그리고 용어정이 나오고 행위 제한도 나온다. 어디에? 국토법에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용까지 배우는 것은 요거 시하고 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까지는. 자, 첫 번째. 그리고 용도구역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은 앞에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두 개 다 나옵니다. 두 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용도구역으로 지정해서 강화 또는 완화하지만 마찬가지에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죠? 법률 용어야 강화 또는 완화지만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완화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들어본 거 있잖아요. 공부하지 않더라도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근데 모든 용도구역이 행위제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종류, 그 내용과 그 세기는 거의 똑같아요. 첫 번째, 책 보세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요겁니다. 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 주, 지입 등등 걸친다 그 말이죠. 상관 2번 용도구역의 종류 1번 개발제한구역 기역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 포인트가 뭐죠?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다.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는 시가화 주정구역입니다.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고요. 행정기관장이라면 누구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만? 국방부 장관만 요청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래서 보안상. 그래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보안상. 보안상은 개발제한구역에만 나옵니다. 다른 용도구역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틀립니다. 보안상이든 안보상이든 다 틀립니다. 오로지 보안상. 그러니까 보안상은 해당되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밖에는 없지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주로요, 저를 보세요. 군부대 부흥하잖아요. 부흥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최고 고도지구 다 지정돼 있지만은 먼저 개발 못하다 다 묶어놨기 때문에 건물 들어오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 있었죠. 그 다음에 니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시 말하면은 국토법에는 없다. 그 따로 법률이 뭐라고요? 개특법이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길죠. 개특법. 2번 시가화 지정구역 기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는 국장가 직접 또는 행정기관장 요청, 국장 포함해서 다른 행정기관장 요청입니다. 나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뭐라고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까지 하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시가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가화를 방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어떤 광조이다. 앞으로 이제 도시도 이제 발전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 형태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현상인데 이상하게 개발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럴 경우는 나중 5년, 10년, 20년 되면은 도시가 어떻게 돼요? 흔한 말로 삐딱선 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골고루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럼 광주시장이 그러지 말고 이쪽은 개발 못해. 딱 지정해버려. 그래도 안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쪽 하기 이렇게. 그러면 뭔가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는 순간 야, 20년 해야 되겠다. 아니야, 15년 해야 되겠다. 이렇게 5년에서 몇 년?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잠시 보류하겠다 라고 시가화 유보 기간을 지정한다. 그 기간을 지정해서 하는 구역이 바로 시가화 유보 기간이고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된다 그 말이죠. 넘기세요. 니은 시가화 유보 기간 뭐라고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럼 언제 마치냐? 언제 끝나냐? 5년 되는 다음 날 아니죠. 20년 되는 다음 날 아니죠. 몇 년으로 정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항상 해제 실효는 다음 날입니다. 왜? 그 끝나는 그날은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니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날이 끝나는 밤 12시가 땡 해야 이히히히 하고 딱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금은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실효한다. 실효가 되면 그 지역 주민은 모르죠. 국장은 관보에, 지자체는 공보에 반드시 고시해라. 고시는 의무적, 임의적? 의무적.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 실효고시, 일명 실효고시가 효력과는 무관하지만 고시 자체는 반드시 하는 의무적입니다. 디귿,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이 봅니다. 저를 봐요. 이제 요거 먼저 지우고 갈게요. 행위제한.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 군, 계획, 사업. 반대가 요거 왜? 비, 도시, 군, 계획,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 군, 계획, 사업은 뭐가 있느냐? 뭐가 있었죠? 뭘 말하죠? 용어. 그 세 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국토법상 오늘 앞으로 배울 국토법상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법률인 정비법상 정비사업. 요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 군, 계획,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개발 사업이죠. 이 공적 개발 사업도 함부로 못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장 찾아가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국장 찾아가서 인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행정기관장이 하겠죠. 중앙에 있는 양. 그러니까 보세요.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이 줄인 겁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야, 여기다가 도시 군계획 사업 해도 돼? 공적 개발 사업 해도 돼? 라고 첫 번째 뭐 합니까? 일단 요청해요. 뭐 한다고요? 요청하면 알았어 아닙니다. 국장이 뭐 합니까? 해도 좋다고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요? 인정. 그러니까 요청과 인정이 돼야 하는 겁니다. 국장이 인정 못하겠어, 하지마, 개발하면 안 돼 라고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가피한 경우에 하겠죠. 이때 불가피한 경우가 뭐냐, 바로 국방상 공익상이란 말이야. 공익상 뭐라고요? 국방상 공익상인데 제가 몇 번 강조했었죠. 국방상 공익상인데 국방상은 좋아요. 공익상을 싹 빼버리고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보안상. 좋습니다. 안보상. 안보상. 좋습니다. 이름을 잘못해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낸다는 얘기 시험에는 국방상 뭔가 국방상 보안상 국방상 안보상 그러면 단어가 희한하게 좀 서로 연결되고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국방상 공익상이 공익상. 참 법도 희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죠? 국방상 공익상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도시군계획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 100% 전부 다가 아니고 나머지 도시군계 사업 뺀 나머지 모든 사업 중에서 법에 규정된 여기 있는 것 한해서 아시겠죠? 맞잖아요. 법에 있는 내용, 즉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는 무조건 허가상 여기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는 허가 받으면 된다고 법에 딱 정해놓은 요 내용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신고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간혹 과거에 보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경미한 행위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 맥락은 너무나 지극히 맞는 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고로서 가름되는 것은 일절 없어요. 무조건 100% 허가사항입니다. 다만 허가를 거부하지 말라는 내용이 몇 개 있는 것뿐입니다.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등 이런 것들은 디귿, 가, 도시, 군계 사업 됐죠, 그죠? 국방상, 공익상, 요청 플러스 인정. 나, 비도시 군계 사업은 무조건 뭡니까? 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한정.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것만. 그럼 시험에는 또 법에 있는 것만 내겠지. 뭐 딴 거 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업, 임업, 어업용, 그러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임업, 산림 등등 어업용 하기 위해서 건물 짓고 싶어요. 그래도 허가 받아야 되고. 자, B는 주택의 증축과 부속 건축물 건축인데 박스 안에 1번 주택은 뭐만 가능해요? 증축만. 이것도 기존 포함해서 100 이하까지. 기존 주택이 80이다. 증축은 얼마까지? 20까지. 기존 주택이 현재 내가 100이다. 그러면 증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100 이상이면 증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부속 건축물의 건축이다. 들어보세요. 이 배웠잖아요. 건축하 뭐죠? 건축이란 신증계제이. 시작. 신증계제이.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죠. 그 말이 그 말. 하지만 이게 100%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부속 건축물의 건축은 기존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여 33 10평이죠. 33 이하까지인데 자세히 보니까 신축되는구나. 증축되네요. 재축, 대선. 그러니까 저로 보세요. 개축하고 이전은 안 됩니다. 그 뜻이잖아요. 신증제대, 신증제대 이겁니다. 신증제대. 심증은 있는데 제대했어. 신증제대. C. 마을 공동시설 설치도 허가상. 특히 D.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조차도 허가상이 허가상. 하여튼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니면 무조건 뭡니까? 허가상, 허가. 그 다음에 이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 재축, 대선.
저를 봐요. 내가 현재 건축물이 100이야. 아, 중축 안 되는구나. 근데 기존 범위 안에서 개축, 재축, 개축과 재축보다 한 단계 낮은 대선,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전부 다 가능해도 허가사항. 종교시설의 증축입니다. 주택도 증축. 시가와 주동구역 안에 보니까 임야가 많아요. 보니까 저 끝에 기도원이 있네. 아, 이쪽 보니까 사찰이 있네.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대신에 연면적 200% 이내. 왜? 초과할 수 없다. 200% 이내까지의 증축만 가능합니다. 지,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지체 전부 다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몇 개 까맣게 된 부분이 이제 자주 등록했다 그래서 까맣게 해놓은 겁니다. 리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허가증을 내달라고 신청은 맞는 거잖아요. 허가권자가 보는 순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588 띠링띠링처럼, 아시겠죠? 무조건 허가증 내주라, 그 뜻이잖아요. 어쨌든 허가사항은 맞는 겁니다. 어떤 경우죠? 경미한 경우. 그 내용은 의미 없습니다. 경미하다, 단어가. 그 다음에 나,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련 건축물. 다 같이 시작.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련 건축물. 한 번 더 시작.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때 딱 보는 순간 나는 뭡니까? 그 시가와 주동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먹고 사는 의식주, 생계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뜻이죠. 이럴 때 축사는 기존 한 가구당 기존 축사 면적 포함해서 300 이하까지. 퇴비사는 100 이하. 퇴비사. 이거 300과 100 헷갈려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축사는 왜 300일 수가 없죠. 축사, 배웠죠. 건축법 시간에. 추욱사. 아, 세 글자구나. 3에 3. 무조건 추욱사요. 아시겠죠? 세 글자 3. 퇴비사는 그러니까 100이죠. 막 만들어내라. 아, 퇴비사 이거 퇴비사 퇴비사. 그래, 나 100이나 100. 자, 자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가름한다. 저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 페이지가량 있는 거 건축신고사항. 거기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신고사항인데 그 건축법상 신고사항이 시가와 주동구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허가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허가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미음, 조건부 허가 및 의견 정치, 적용 등 필요한 조치할 것을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 거론돼도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공적개발 사업이고 얘는 뭡니까? 사적개발이 그죠? 우리가 시가와 주동구역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사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도 공적과 사적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 개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억나죠? 그죠? 얘도 똑같아. 시가와 주동구역 안에서 사적 개발행위인 비도시공개 사업 허가하기 전에 공적 개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야, 나. 됐죠? 시행자의 뭐 들어라? 의견. 의견을 듣는 것이지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비읍 허가 위반. 너 왜 허가 안 받고 네 마음대로 건물 줬어? 원상 회복시켜. 원상 회복 명령. 말 안 들어요. 행정청이 영업 깡패 들어가서 대신 집행합니다. 행정 대집행. 요걸로 성이 안 차요. 벌칙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용도 지역 위반 2년 2천. 용도 지구 위반 2년 2천. 용도 구역 중에서도 시가와 주동구역 허가 위반 3년 3천. 아시겠죠? 나중에 별 개발행위 허가 위반도 3년 3천입니다.
괜히 했네. 자, 그 다음에 허가 의제. 허가가 나오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주로요. 시가와 주정구역을 지정이 되면은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림법상 허가 신고를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산림, 산지, 농지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 X, 뭐 농지법상 하면 무조건 이게 틀린 겁니다. 농지법 X. 자,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간단하게 누구라고요? 회장이 직접 또는 요청받아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한 토지고요. 건축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자연공원구역 기업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적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인데 이것이 바로 법률 이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하는 법률인데 그냥 요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구역은 계획호에서 지정권자 국장.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빠른 것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야, 여기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이 역 근처만 개발이 안 되네. 있죠, 그죠? 역세권이 여기로 해서 다 개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건물이 들어오고 뭐 상가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서울 가더라도요 그 역 주변에 개발이 막 엄청 된 지역이 있어요. 있지만 어떤 역 내리면은 한산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역세권을 특히 개발하기 위해서 한해 도시도 정비하고 아시겠죠? 계획적 개발하는 것이 일종의 목적.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뭐라고요?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역세권 형성돼가지고 정비하고 하려면 많은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강화시켜야 돼요. 완화시켜야 돼요. 완화시켜줘야 들어와서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냐? 도심, 무도심, 생활권 지역. 나는 한마디로 그냥 역세권,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이런 데입니다. 그죠? 특히 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얼마 이내에? 1km 이내에 3개 이상이면 최소 3거리, 4거리, 5거리, 6거리. 광주에도 6거리가 있나요? 없죠. 청주하면 있습니다. 6거리. 들어봤죠? 6거리 있는데 제가 가니까요 분명히 신호 딱 섰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4거리 이래 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인데 6거리라 불러. 물어봤지 왜 6거리냐 그러니까 시장통 들어가는 까지 이쪽 하나 이쪽 다 포함시킨 겁니다. 거기는 차 못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6거리였는데 발전돼가지고 그런 것이 시장 들어가는 걸어 들어가는 그 통로가 하나 두 개 포함해서 6거리. 청주 가면 굉장히 큽니다. 6거리가 안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하여튼 역세권 그러니까 3개 이상 노선 들어보세요. 여기 3거리 또 4거리 5거리 여기에만 오면은 여기로 가면은 터미널 가는 길, 여기로 가면 공항 가는 길, 그죠? 또 여기로 가면은 무슨 뭐 KTX 가는 길, 거기에 1km 범위 이내까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 우리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거기를 개발시키자. 왜? 꼭 여기 3거리를 통과해야 돼. 그럼 사람들 여기 몰리겠죠, 그죠? 몰리겠죠. 그 외에 뭐 다 노후불량 건축물 등등. 그 다음에 그냥 읽어주세요. 그냥 요거는 특히 다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요 대상 지역을 물어본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을 틀리게 되는데 다밖에 없어요. 3개를 2개 한다든가, 그죠? 키로수를 1kg 아니고 2kg 한다든가. 이 방법은 없다니까요. 틀리게 할 만한 것이. 나머지는 그냥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이때 요청받았죠. 얼마 이내에? 저를 봐요. 여러분들 배운 거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기 전에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 거치는데 협의가 원래 얼마죠? 30일 이내죠. 그죠? 근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10일이에요. 10일. 얘만 10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얘 빼고는 다 얼마라고요? 30일 이내죠. 얘는 10일인데 다만 근무일 기준. 토, 일, 빨간을 빼고 근무하는 날 기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라. 미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원래 누가 하죠? 국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국장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거예요. 개시 입인인데 근데 시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그게 가하나인데 가하고 나도 원칙적으로는 국장이 결정하여야 하지만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구역 면적의 10% 이내 변경. 쉽게 말하면 좀 경미하다고 본 겁니다. 10% 이내 변경. 그죠?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 최도 한도 20% 이내 변경. 구역면적 10% 이내 변경,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 변경. 요거는 국장이 하여야 하지만 시도지사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나온다면 아마 요거 미음 요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0% 이내 변경과 20% 요거 숫자 가지고 또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비읍,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뭔가 완화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때 가나다, 주택의 배치 등등, 부설 주차장 설치, 미술작품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시옷, 입지규제 최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미술작품 하니까 건축법 시간에 특별건축구역에서 배운 것 같다. 기억납니까? 일단 난다 그래봐. 기억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라고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겠다. 어차피 입지 규제, 저를 보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여기가 입지요. 여기 앞으로 개발할 입지인데 규제를 뭐 한다고요? 규제 완화. 입지 규제 최소. 그 입지한 그곳에 건물을 지고 싶은데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겠죠. 뭔가 특별건축구역이랑 뭔가 좀 흡사해요. 이해되시죠? 같진 않지만.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넘깁니다. 이응. 시도 시군구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개발 사업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에 요거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자, 끝에가 서술어가 의무적이죠. 그러면 일부를 빼고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서 맞죠, 그죠? 맞는 겁니다. 의무적일 때는 둘 다 나와줘야 돼요. 하지만 의무적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등장해도 맞는 겁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지읒. 자,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랑 같이 공동심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랑 문화재위원회랑 또 공동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다음의 법률 규정 아까 가나 학교 환경 역사원 요겁니다. 요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 대상 주체인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도계와 각각 공동으로 하지만 심의하지만 그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자, 치읓.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을 수립하죠. 이때의 기준 이젠 하기 싫죠? 이런 게 뜬다니까요, 시험에. 한 번 더 기준!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